아,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에너지의 양자화에 대한 얘기까지 쭉 했는데요. 온라인 수업 첫 시간에 이 에너지의 양자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복습 겸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고체의 전도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엮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PPT 자료 보면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자료를 좀 볼게요. 아, 잠시만요. 좀 준비가 됐네요. 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핵심적인 내용은요. 원자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어떻게 분포할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꾸 좀 공유된 부분이.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원자라는 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알갱이인데 이 원자에 대한 생각은 괜히 굉장히 많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톤부터 시작해서 돌톤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보우의 원자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원자 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어떻게 분포할까와 관련돼서는 이제 보우의 원자 모형과 관련된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요.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제 운동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자가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없었는데 보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자핵이 있고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운동할 때에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지우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습 목표 원자 내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보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호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원자 내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지울게요.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인공위성 궤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쭉 얘기했고요. 먹작토이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과서 이제 탐구 4를 보시면 원자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계단 모형을 이렇게 제시해 줬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무엇을 설명했냐면 높은 곳에 있는 공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이 계단면을 따라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계단과 계단 사이에 공이 위치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계단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이 갖는 위치,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보호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요. 아무데나 전자가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궤도에서만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요. 한 특정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자는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다? 전이 이렇게 표현했고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궤도에서 그렇지 않은 궤도로 전이할 때는 이렇게 빛을 방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나 그림이죠. 전자가 높은 에너지 궤도에서 낮은 에너지 궤도로 이동하면 빛이 방출된다라고 했고요. 이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즉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 있는 음, 다시 넘어갔네요. 넘어갈게요. 다시 말해서 궤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갖고요. 궤도가 낮을수록 에너지가 적은데요. 이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림 가에서 계단에 놓여 있는 공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 계단에 놓여 있는 공의 포텐셜 에너지는 또 공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가능한 값은 몇 가지일까라고 했는데요. 예시 답변 잠깐만 볼게요. 그림에서 계단 1, 2, 3에 있으므로 공은 각 계단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공은 계단 1, 2, 3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경계로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에다가 질량에다가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h를 곱해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계단면에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 높이를 이용해서 1, 2, 3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요. 각각의 계단면이 갖는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E1, E2, E3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 즉 세 가지 종류의 값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나와 같이 원자에서 빛이 방출될 때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방출된 만큼, 그렇죠? 방출된 빛 에너지만큼 전자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원자 내 전자가 어떠한 에너지라도 가질 수 있다면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어떻게 분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 주위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특정한 궤도에만 이렇게 뭐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궤도에만 이렇게 전자가 뭐 여기 궤도 아니면 여기 궤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원자 핵이 있는데 어디 궤도에서나 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궤도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값만큼의 어떤 빛의 영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느 경우에 다 전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전자, 이렇게 떨어지는 전자, 이렇게 떨어지는 전자, 그러면 다양한 빛의 파장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시 답변 볼게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면 방출되는 빛 에너지도 연속적으로, 빛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건 다양한 색깔의 빛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기체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띄엄띄엄한 선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자 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분포는, 그렇죠, 불연속적이어야 돼요. 불연속적이지 않고요. 연속적이다면요. 스펙트럼이 띄엄띄엄 나타날 수 없고요. 백열등이나 태양빛을 관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원자 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갖는 전자의 위치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림 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공통점만 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 계단이나 전자의 궤도가 띄엄띄엄 분포에서 그 사이 값은 가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이 위치할 수 있는 위치가 띄엄띄엄 있듯이 원자 내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위치도 띄엄띄엄이다.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궤도에서 또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 에너지 차이만큼 빛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빛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분광기를 통해서 그 빛을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선 스펙트럼, 띄엄띄엄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이제 내용 정리죠.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 있죠. 양자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자, 볼게요. 원전의 전자는 다음과 같이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고요. 이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음, 에너지는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궤도를 E1, 그 다음이 E2, 그 다음 E3라고 했는데, 이때 n equal n equal 1, n equal 2, n equal 3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때 n은 1, n은 2, n이 3을 양자수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위치하는 이 전자는 양자수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커지는데, 중요한 건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이 값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전기력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거리와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커지지만, 무한대로 멀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0이 된다라는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양자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양자수란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궤도부터 1, 2, 3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수를 양자수라고 하고, 전자는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에너지의 양자화다. 기억해 두세요. 자, 전자는 양자수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에너지 값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에너지의 양자화다. 자,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낮은 에너지로부터 단계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낮은 에너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나타낸 건데, 보통 EN, E2, E1, E2, E3, EN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에너지 준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그렇지,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런데요, 양자수가 무한대로 가면요, 에너지 값이 0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기체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띄엄띄엄한 선으로 나타나는 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방정관이라는 게, 아이고, 속을 다 비우고 할까요? 좋아요. 방정관이라는 이런 전자장치가 있어요. 이게 220V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220V 전원장치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유리관이에요. 유리관이고요. 특정한 장치가 있어요. 이 안에 기체를 이렇게 넣어놔요. 기체를 넣어놓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한번 생각하고요. 그러면 수소의 원자핵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전자가 전자 하나가 도는데, 그 하나의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20V의 전기 에너지를 주면
에너지 궤도가 낮은 궤도에 있던 전자가 그 전기 에너지 때문에 어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궤도로 이렇게 전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너지가 풍부해지면 전자 스스로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리면서 다시 낮은 궤도로 이렇게 이동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얘가 n은 1, n은 2, n은 3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n은 1에 있던 게 3으로 가서 다시 1로 떨어질 수도 있고 2로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에너지 궤도 차이만큼 빛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돼서 자 여기서 이렇게 방정관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우리가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특정한 선의 위치와 개수로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이 관찰되고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가 정해진 궤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빛의 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전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전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닥 상태라는 게 있고 들뜬 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 에너지 궤도가 이렇게 이제 아이고 다시 좀 그릴까요? 다시 처음부터 그릴까요? 지우고 어,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이제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는데 n equal 1인 궤도를 바닥 상태라고 그래요. n equal 1인 궤도. 그리고 나머지 궤도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바닥 상태가 아니라 그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궤도 차이만큼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죠. 만약에 거꾸로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수한 에너지만큼 전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에너지와 관련돼서 빛은요. 빛은 광자라고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데 이 광자라는 빛 알갱이는 질량이 0이에요.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이 m인 물체가 V로 움직일 때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이라는 이 운동 에너지 공식으로 광자가 갖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빛을 파동으로 생각해서 H 값은 상수 정해진 숫자예요. F는 진동수입니다. F는 진동수인데 빛의 빠르기는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좀 알아두세요. 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제 무지개 색에서 빨주, 노초, 파남, 보로 가는데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보라색 쪽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진동수가 크다라는 내용은 그 빛의 파장이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에너지 궤도 차이만큼 전자가 전이했을 때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전자가 HF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흡수해서 N equal 1에서 바닥 상태에서 또 다른 좀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이렇게 전이한 걸 볼 수 있어요. 들뜬 상태로 이렇게 간 걸 볼 수 있는데 전자가 흡수한 빛 에너지의 크기는 HF로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로 정해져 있고요. F 값은 빛의 진동수이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예요. 자,
들뜬 상태에서 방출하면 바닥 상태로 오는데 그때 방출되는 빛을 관찰해요. 방출되는 빛을 관찰해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또는 진동수를 알 수 있다면 이 광자가 이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한 빛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전자의 전이와 빛의 흡수 그리고 방출과 관련돼서 선 스펙트럼은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빛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원자 내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 궤도가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즉 특정 양자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갖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자, 무엇이 가열돼서 빛을 낼 경우 기체나 음, 기체를 가열시켜서 거기서 빛이 나는 경우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른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탐구 5 내용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이 그림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소는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원소인데요.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어요. N은 1, N은 2, N은 3, N은 4, N은 5. 이때 N 이퀄 1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라 숫자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N은 2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마이너스 3.40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면 N은 1인 상태보다 N은 2인 상태가 에너지의 크기가 더 커요. N이 3인 상태가 에너지의 크기가 더 크고요. 쭉 올라가다가 무한대로 멀어지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 멀어질수록 증가해야 되는데 아예 멀어지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마이너스를 뺀다면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n 이퀄 1일 때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 지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n 이퀄 2에 있던 3에 있던 4에 있던 5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바닥 상태까지 내려올 때 그리고 n 이퀄 2인 상태까지 내려올 때 n 이퀄 3인 상태까지 내려올 때 각각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빛의 띠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n 이퀄 2 상태로 내려올 땐 발머 계열, n 이퀄 3인 상태로 내려올 때는 무슨 계열이라고 한다? 파셴 계열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명칭 자세히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들뜬 상태의 전자가 다음과 같이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은 어느 스펙트럼 계열에 속하는지 알아보자. 스펙트럼 계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라이먼, 발머, 파센. 라이먼 계열은 n 이퀄 1, 즉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를 어, 라이먼 계열이라고 했고요. n 이퀄 2로 전이할 때를 발머, n 이퀄 3으로 전이할 때를 파셴 계열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스펙트럼 이 세 가지 계열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떨어질 때
N=2는 마이너스 3.40이고요. N=1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니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다음과 같이 10.2, 1.89, 0.66 일렉트론 볼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의 스펙트럼선 4개는 각각 전자가 어느 궤도에서 n=2인 궤도로 전이한 경우인지 찾아보고 선 사이의 간격이 다른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나의 스펙트럼선 4개. 여기 나가 지금 현재 표시 안 돼 있어요. 나가 표시 여기 나가 있어야 되는데 선 스펙트럼에서 이제 선이 4개 표시되어 있죠. 교과서 같이 보고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에요. 나에 있는 그림이. 여기 보면 파장이 410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410 나노미터. 음, 일단 n=6에서 n=2로 전이할 때 우리가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n=6에서 n=2로 전이할 때 하고요. 음, n=3에서 n=2로 전이할 때, 즉 이 경우가요. 에너지 차이가 제일 작고요. 이 경우가 에너지 차이가 제일 커요. 에너지 차이가 작다라는 내용은 그만큼 이 값에서 에너지 차이가 이게 작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h는요. 플랑크 상수로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에너지의 차이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빛의 진동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빛의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보라색 계열의 빛이 나고요. 빛의 진동수가 작을수록 붉은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n=3에서 n=2로 전이할 때에는 붉은색 라인이고요. 그 다음은 자 보라색 라인이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라인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건 양자수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원자 내 전자가 0.85 일렉트론 볼트인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3.40 일렉트론 볼트인 에너지를 갖는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와 진동수는 예시정답 보고 좀 볼게요.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아이고. 자,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방출되는 거죠. 이 차이만큼 이렇게 방출돼요. 2.5 일렉트론 볼트만큼 방출되고요. 자, 그때 이제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빛의 진동수는 여기 보시면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HF죠. 요 녀석이니까 그 차이만큼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자, 이때 H 값은 플랑크 상수로 정해져 있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줄. 플랑크 상수는 여기죠.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줄 세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이냐면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주라고 같아요. 그런데 몇 일렉트론 볼트예요? 2.55 일렉트론 볼트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써주면 2.55에다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주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6.16 곱하기 10의 14 제곱 어, 어, 그 헤르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빛의 진동수도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체방정관에서 나타나는 여러 기체의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개수가 다른 이유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에너지가 뭐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게 원자마다 구조가 달라서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 우리가 인제 온라인 수업 되기 전 우리 지난 시간 학교 수업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중복되고요. 한 번 더 인제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이게 인제 문제로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문제를 풀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요.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이 될 거예요. 고체의 전기 전도성의 차이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원자의 어떤 구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연계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